내 존재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생긴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배우자하고서의 다시 새로운 경험과 또 시간과 마음, 정성 이런 여러 가지 소통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감은요 다시 싹틀 수 있고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지훈 부부상담 원장 이지훈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일단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 자존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면의 감정인 거죠.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자존심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도대체 뭔가 이걸 좀 더 분명히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감과 자존심은 자존감의 하위에 있어요. 제일 먼저 핵심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것은 자존감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과 자존심이 있는 건데, 자존중감 그 자체는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구나, 내가 참 괜찮은 존재구나, 누가 얘기를 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 너 참 괜찮은 애야, 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게 자존감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자체 내에서 셀프로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평생 살아나가는데 큰 에너지고 자원이고 이로 다 나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자신감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자신감이겠죠. 자신감과 함께 있는 자존심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상과 상황에 대한 경쟁심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 감정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 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데, 사실 이 자존심은요 상담에서 봤을 적에 저분이 저게 자존심인지 고집인지 구별이 안 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이야기할 적에 내가 지금 이게 자존심이 정말 맞는지 고집이 맞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인을 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존감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존감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존재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존재감에 대한 것들을 또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성장 과정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의 본 뜻에 맞게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어야 됐어요. 그 경험의 대상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시겠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일 거예요. 이거는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이상의 베이비들은 어쨌든 나를 낳아주신 내 어머니를 첫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정말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존재감이라는 거는 나는 이럴 자격이 있구나, 내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것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런 경험들과 느낌과 이런 특히 눈빛 이런 것들로 어린 아이들 마음에 접수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부작용도 있죠. 딸 바보, 아들 바보. 그게 아빠든 엄마든 간에 너무 또 아이한테 집중한다는 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부부의 집중이 흐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정성과 마음을 너무 많이 오버되게 받아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유난해지거나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아이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잘 형성시켜주고 싶었던 마음의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걸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부모님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른 부분에 굉장히 유능하시고 성실하시고 다 좋은데 정서적인 면들에 대해서 못 깨닫고 아이를 성장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아기를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우자예요. 성장 과정에서 미해결되거나 성장 과정에서 미흡했던,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아팠고 슬펐고 속상했던 이런 모든 내 존재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계기가 생긴 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한 개념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들어가 있다는 거를 저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배우자하고서의 다시 새로운 경험과 또 시간과 마음, 정성 이런 여러 가지 소통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감은요 다시 싹틀 수 있고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존재감이 너무 훼손돼 있거나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늘 그냥 내가 기고 내가 맞춰주고 뭐 이런 것들로 하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좀 더 예뻐해주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들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착각이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더 약점 잡혀서 똑같은 그 취급을 다시 또 당할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이라는 것은 정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개인 상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자존감 영역이 바뀌게 되면 기존에 나를 그렇게 여겼던 배우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왜? 1차 내가 달라졌죠? 아,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슬펐겠구나. 내가 그래서 배우자한테 더 사랑받으려고 거기에 내가 매달렸던 거구나. 아, 잊어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구나. 나 소중하구나. 나 괜찮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아 존중감의 개념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가도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 하위 개념에 있는 자신감과 자존심도 건강하게 다 상승이 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존감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잘 보호하고 내 자존감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이런 느낌들을 갖고 살려면 자존감도 자존감이지만 존재감에 대한 것도 들여다봐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존재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 써주고 들여다보고 잘 여겨줬나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